이번 사연은 신우와 스쳐 지나갈 때마다 밀쳐버리고 둘이 있을 때 신우에게 막말을 한다는 울케의 사연인데요. 신우가 억울해 죽으려 한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은 늦둥이 막내입니다. 저희 남편은 시부모님이 40대에 낳은 아들이에요. 남편은 누나 둘과 형이 하나 있어요. 저에게는 거의 부모뻘 되는 신우들과 아주버님이죠. 남편은 늦둥이로 태어나 형제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고 합니다. 첫째 신우와 아주버님은 지금도 남편을 아기 취급하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볼 정도입니다. 하지만 둘째 신우는 좀 이상해요. 저희 시댁 식구들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미소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분들의 집합입니다. 저희 남편도 참 좋은 사람이에요. 시댁 식구들 때문에 약간 기분이 상한 적도 있지만 저와 남편은 친정 때문에 기분이 상한 적이 더 많아요. 기분이 상한 것은 서로의 입장 차이나 세대 차이 때문일 거라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보다 훨씬 부드럽게 사람을 대하는 분이에요. 시어머니에게 저는 만족스러운 며느리이고 친정엄마에게 저는 만족스럽지 못한 딸이에요. 그래서 저는 친정에 갈 때보다 시댁에 갈 때 더 마음이 편합니다. 시댁 식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모두 함께 모여 외식을 합니다.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여요. 조카들은 모임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남편의 형제들은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신우 남편들도 저희 시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제가 앞에서 둘째 신우가 좀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남편은 둘째 신우에 대해 어렸을 때는 둘째 누나가 나를 제일 많이 예뻐했던 것 같은데 내가 커서는 나를 좀 미워했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남편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정말 심하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둘째 신우는 저희 남편이 농담을 하면 정색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남편은 늦둥이 막내답게 장난기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희 시부모님이나 아주버님은 저희 남편이 농담을 할 때마다 맞장구를 쳐주며 큰 소리로 웃어줍니다. 그런데 둘째 신우는 남편이 농담을 하면 넌 언제 철들래? 너도 마흔이 다 돼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니? 정색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많았어요. 신우는 남편이 아직 어려서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한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신우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가족들 모였을 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즐겁게 대화하고 가벼운 농담도 하고 그러잖아요. 둘째 신우 말대로라면 진지하게 정치나 시사에 대한 토론을 해야 한다는 건지 저희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자주 오셔서 집안일도 해주시고 음식도 해주셨거든요. 시어머니는 저희 아이를 많이 예뻐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오랜만에 손주가 태어난 것이어서 그 손주가 많이 반가우셨나 봐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 계셨는데 둘째 신우가 갑자기 저희 집에 왔어요. 시어머니와 저는 주방에서 반찬거리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신우는 화를 내며 잔소리를 하더군요. 너는 연세 많은 시어머니를 그렇게 부려먹고 싶니? 신우는 이런 말을 하며 잔소리를 했어요. 내가 부려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신우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듣기로 남편 형제들 신혼 때 시어머니가 자주 찾아가서 반찬도 해주시고 집 정리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둘째 신우가 저희 집에 갑자기 찾아와서 그런 식으로 잔소리를 왜 하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날 신우는 거실에서 저를 스쳐 지나갈 때 저를 밀쳤어요. 저는 바닥에 넘어졌죠. 살짝 넘어진 거라서 많이 아프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시아버지께 말씀드렸는데 시아버지는 허허 웃으시면서 모르고 그런 거겠지 이러셨거든요. 저는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별일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 더 화가 났습니다. 신우에게 밀려 넘어진 것 때문에 아픈 곳은 없었지만 며칠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두통약만 처방받고 왔어요. 그때 제가 머리가 아팠던 것은 정신적인 충격 때문이란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신우가 저를 밀친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저는 신우에게 그 이유를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물어보면 되려 신우가 성질을 낼 것이 뻔하니까 못 물어봤던 거죠. 신우도 그 일에 대해 사과는 물론 아무런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둘째 신우와 같은 공간에 있을 때마다 숨쉬기가 불편할 정도의 불안감을 느꼈어요. 둘째 신우의 싸늘한 눈빛도 너무 부담스러웠고요. 저는 둘째 신우와 최대한 거리를 두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둘째 신우가 시댁 거실에 있으면 저는 화장실이나 방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둘째 신우는 자기 남동생들에게 욕도 자주 하는 사람이었고 평소에 말을 거칠게 했어요. 늘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말을 했죠. 그리고 둘째 신우는 저를 만나기만 하면 스쳐 지나갈 때 매번 저를 밀치고 지나갔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행동을 하나 지켜봤지만 둘째 신우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둘째 신우 때문에 시댁에 안 가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들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없었어요. 둘째 신우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었고 둘째 신우가 말을 해주지 않으니 저는 답답하기만 했죠. 언젠가부터 둘째 신우는 저에게 욕을 하며 말을 하더군요. 본인 남동생들에게 둘째 신우가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것은 세대 차이라고 이해할 수 있었지만 올케인 저에게 이 계집애 라는 식의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지난 명절 오전에 차례를 지내고 점심 먹을 때쯤 신우들이 왔어요. 잠시 후에 제가 주방에 있는데 둘째 신우가 저에게 와서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이유는 제가 둘째 신우를 봤을 때 앉은 채로 인사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우가 말한 것 중에 넌 계집애가 왜 그렇게 싸가지가 없니? 어른을 보고 앉아서 인사를 해? 그거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웃긴 건 그때 신우 아들은 저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거든요. 신우 아들이 저랑 몇 살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가 외숙모잖아요. 신우는 저와 형제 관계이고요. 저도 화가 나서 신우 아들은 나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다 했더니 신우는 입에 개거품을 물고 달려들더군요.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 얘기를 하니? 너 그거 안 좋은 버릇이야. 사회생활하는 애가 그런 것도 몰라? 신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또 기가 죽어서 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지도 못했어요. 남편은 착하기만 해서 속상해하기만 할 게 뻔했거든요. 한참 지나서 남편에게 둘째 신우와 있었던 일을 얘기했더니 남편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남편의 반응을 보고 괜히 얘기했다고 생각했죠. 시댁 모임에 안 갈 수는 없고 둘째 신우를 보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시댁에서 둘째 신우와 스쳐 지나갈 때 또 신우가 저를 밀치고 지나갈 것 같은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제가 먼저 둘째 신우를 밀쳐버렸습니다. 양손으로 힘껏 밀쳤거든요. 둘째 신우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잠시 후에 소리를 지르더군요. 시선이 집중되고 저는 신우에게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며 억울한 척을 했습니다. 둘째 신우는 제가 자기를 밀쳤다고 큰 소리로 말했는데 제가 그런 짓을 왜 하겠어요? 이젠 저한테 누명까지 씌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시댁 식구들은 둘째 신우에게 그만 좀 하라고 말하니 둘째 신우는 엄청 억울해했어요. 그 후로 저는 둘째 신우와 스쳐 지나갈 때마다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둘째 신우가 처음 몇 번은 화를 냈지만 그때마다 저는 누명을 쓰는 척을 했거든요. 그리고 둘째 신우와 둘이 있을 때는 둘째 신우가 하는 말에 토를 달고 괜한 시비를 걸었어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세요. 유치원생도 그런 멍청한 소리는 안 할걸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신우가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렇게 말하면 저는 입을 꾹 다물어 버렸죠. 신우가 저에게 다시 말해보라고 하면 입 다물고 웃으며 신우 얼굴을 쳐다봐 주었습니다.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 둘째 신우가 오히려 저를 피하더군요. 저와 스쳐 지나갈 때 둘째 신우는 저와 멀리 떨어져서 지나갔고요. 제 앞에서 말을 조심스럽게 했어요. 얼마 전에 신우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신우는 왜 자꾸 자기를 밀치는 거냐 묻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죠.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나한테 또 무슨 누명을 씌우려고 이러시냐고 말하며 순진한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시댁에서 신우를 만났는데 제가 신우에게 얼마 전에 전화했던 거 녹음하려고 전화했던 거죠? 이렇게 물었더니 신우가 엄청 놀라더라고요. 신우가 시부모님에게 제가 자기를 밀치고 자기에게 막말한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 저랑 통화 내용을 녹음하려고 했나 봐요. 평소에 전화 한 번 안 하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자꾸 유도신문을 하듯이 질문을 하니까 제가 눈치를 챘던 거죠. 자연스럽게 말을 유도해야죠.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신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둘째 신우와 있었던 일은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다른 사람들 있을 때는 둘째 신우의 말에 맞장구도 쳐줘요. 근데 둘째 신우와 단둘이 있을 때 저는 둘째 신우에게 막말을 합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 없을 때 둘째 신우를 밀치고 지나가고요. 가끔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속은 시원해요. 둘째 신우를 제외한 시댁 식구들이 다들 착해서 좋은데 둘째 신우같이 못된 사람까지도 포용할 정도로 착하니 그런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은 신우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이 없기는 합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신우가 했던 못된 짓 제대로 돌려주고 계시네요. 그동안 했던 행동이 있어서 둘째 신우의 말은 아무도 안 믿을 것이고 미친 사람에게 이기려면 나도 미치는 방법밖에 없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